제 주식은 네. 밥이에요. 아, 무슨 말입니까, 그건 또? 저 주식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 증권 계속 실시간 확인하고 막 올랐다 내렸다 막 토끼 모양이 됐다 뭐 그거 그림 그리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그림 그려 팔아. 그럼 돈 더 벌었을 거야.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미친 거야. 벌써.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내 주식이냐 부식이냐. 주식은 부식이 돼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어? 주식한테 밥 얘기를 왜 하지? 주식. 야 진짜 안 통한다 정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뉴스 기사에 좀 보셨을 거예요. 횡령 배임 혐의 발생. 1,880억 원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게 횡령을 해가지고 훔친 거죠. 이걸 훔쳐가지고 걸린 겁니다. 아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상당히 큰 회사예요. 네. 시가총액이 뭐 2조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아주 큰 회사인데 거기에 있는 이 부장급인 이 재무를 담당하는 이 직원이 이 188억 원을 이렇게 빼돌린 겁니다. 그게 어이구야. 이제 뉴스에 나와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야, 이거 뭐 임플란트 뭐 치과 쪽 예, 그쪽입니다. 치기공.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아주 큰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한 명의 직원이 이런 큰 어마어마한 자금을 빼돌렸다는 게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죠. 직원이 직급이 어떻게 될까요? 부장입니다. 부장이? 예, 부장. 어마어마하네. 예. 완전 뭐 회사를 하나 차려댈 돈을 예, 그죠. 하나 차려고도 남을 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본이 한 2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를 차릴 때 이제 창업주가 투자한 금액에 그동안 벌어놨던 금액을 다 합치면 한 2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거의 90% 이상을 이 한 명의 부장이 횡령을 한 거죠. 뭐 어떻게 그게 적발이 됐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감사해서 걸렸나? 네, 이걸 뭘 했냐? 이거를 이제 횡령을 해서 이 남자가 주식을 산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자기네 것도 아니고. 네. 남의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을 산 완전 겁니다. 완벽한 배도네요. 이거는 배도 행위입니다. 자기네 회사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회사 걸 사가지고. 야, 어디 회사인지도 나왔나요? 혹시? 예, 넘겨보면은 또 기사가 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반도체 회사 동진세미콘 주식을 1,430억 원치를 산 겁니다. 이 사람 몰래 자기 명의로 이제 샀겠죠. 큰 금액이라 읽혀지지도 않네요. 읽기도 힘드네요. 우리는 100억도 입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1,400을 140이라고 읽어지네요. 1,430억. 1,430억 원. 주식을? 다른 회사 이 동진세미콘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단타를 쳐갖고 이걸 불려가지고 불린 그 차익은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래 1,430억은 다시 회사에 딱 넣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이 남자가. 근데 이 직원이 그게 실패했겠죠.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면 매도 평균 단가는 34,000원으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차익으로 자기 차익만 챙기려고 그랬는데 손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36,000원대 매입했는데 34,000원에 이제 팔았으니까 한 주당 2,000원 정도 손실. 이걸 따져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지금 391만 주를 샀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을 산 거죠. 그러니까 100억 정도 손실이 총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수해서 몰래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100억이 지금 모자라니까 없어. 이건 큰일이 난 겁니다. 야,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동진 세미캠은 이분을 임원으로 데리고 갈 확률이 크겠다. 아니죠. 동진 세미캠 이 회사도 이제 충격이죠. 뭐야? 다른 이 일개 한 사람이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이 상황에 동진 세미캠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뭔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튼간에 이 사람은 이 부장은 이 사건을 말미암아 여러 가지 파장이 지금 얘기됐고 어제 밤에 이제 경찰 수색 끝에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어. 뉴스 기사 또 나왔어요. 어제 밤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 이 정도로 지금 온 국민이 주식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주식, 그놈의 주식.
야. 온 국민 할머니들도 음. 삼성전자 주식 뭐 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우리 국장님은 어떤 예. 주식을 좀 예, 저도 관심이 예. 조금 있어요. 예. 근데 많이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그냥 개미군요. 예, 개미 중에 개미. 완전 개개미. 아주 땅개미 아주 그냥 개미. 저 지하실에 애기 있는 개미.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한다는 입장으로 예.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아. 가지고 있고요. 한 주 두 주 가지고 뭐 부자 되겠다. 조금씩. 그죠? 한 주 해봐야 뭐 비싼 거 해봐야 뭐 5만 원, 10만 원 해도 네, 네. 그 이윤 남아봤자 뭐 제 주식은 네. 밥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건 또? 저 주식으로 밥을 먹는다는 거죠. 네, 좀 주식 안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음. 이게 우리가 얘기 좀 하겠지만 이런 패단을 낳는 거죠. 네. 이런 패단을. 그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식을 예.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걸로 주식을 하니까 결국 이분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뭐 경찰에 잡혀가지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벌금도 때려받고 음. 이제 징역도 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이 회사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니 많이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예. 그냥 그러니까 내리망쳤구나. 어떻게 거기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은 예. 아니 돈 관리가 어떻게 될게 일개 부장이 그 회사 자금을 이렇게 빼돌릴 수 있냐, 시스템적으로 그게 대비책이 없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가 이제 꽉 내려받게 되는 거죠. 야, 아니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하면 안 되나? 이 기회에 자기네 회사 이름이 아주 신문에 무료 광고로 약간 네거티브 광고라 그러죠? 이게 나갔잖아. 조금 더 회장님이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투자를 땡기는 그만큼 수익이 얼마? 1,430억 원을 지금 딱 가로채임을 당하고도 예. 버텨왔다. 예. 좀 네거티브 좀 마케팅을 좀 문제는 이제 이 돈을 이 손실난 금액들이 회수가 제대로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는 거고 어렵지. 네, 주식으로. 회수가 안 되면 그럼. 이제 회사의 땅이나 회사의 건물이나 네.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네. 요 이제 부분을 메꿔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1,880억. 이거 어떻게 메꿔 이거를?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힘들어. 야, 우리 개혁일보의 예. 총 예산 예. 몇 배인가요? 이게? 약 한 몇 배 정도 되네요. 네. 네. 이 정도면 우리 뭐 회사 뭐 한 몇 예. 방 두 칸 정도. 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 예,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 네. 넘어가 보면 이 정치인들도 음. 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 주자들이죠. 네. 예, 이제 이재명, 네. 윤석열 두 분도 네. 이제 어디에서 자기 PR을 하냐? 3프로 TV라는 주식 방송 관련 이 방송에 나가서 개장할 때 한 거죠 이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기사에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떠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어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무엇을 시사하냐면 국민 대다수가 이 주식에 관심이 매우 많다. 그렇군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 그들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가 저곳으로 가는 거죠. 색다른 분위기네요. 예. 그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만큼 지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음. 어마어마하게 온 전국을 휩쓸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가져온 게 뭐냐면 네. 그렇다면 이 주식 투자가 예.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음. 어떤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주식 투자해도 되는가? 네.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 어른들은 많은 분들 또 저같이 크리스천 문화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거 도박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목사님 어떠세요?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요? 한국 사회 네. 특히 그리스도인 문화에. 네, 뭐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네. 아주 그 극한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이라는 회사, 주식회사가 왜 생겼는지 혹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예. 설명하면은 예. 조금 긴데요. 긴데. 주식 회사는 뭐냐면 일단 하나의 보통은 주식의 개념이 없으면 창업자
혼자. 예를 들면 창업자 혼자서 이 회사의 모든 이득을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죠. 네. 근데 주식 회사가 되면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눠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익을 함께 조금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세워 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투자자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한 칸 이제 넘겨서 우리 네.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 회사의 시초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인데요. 네. 거의 이분이 아마도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식 회사의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져온 분이에요. 네. 유한양행이라고 아시죠? 네네. 이런 제약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네. 이분이 이제 이것을 주식 회사로 전환하면서 주식 발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이분도 크리스천 장로님이셨는데 네. 무슨 생각? 그때 당시에 그 투자자나 같이 이제 임원진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 우리 이 기업의 이득을 우리가 다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이거 주식으로 발행하면 이걸 나눠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참견자가 많이 된다. 그럼 우리가 불리하지 않냐?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유일한 박사님은 그걸 끝까지 내세운 거예요. 왜냐?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네. 그때 이 회사의 이익을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뚜렷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주식 발행을 해서 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이제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세대에 많이 갔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유한재단이라 그래서 네. 유한대학과 유한공고 쪽으로 이제 그 기부가 된 거죠. 유한 킴벌리. 예, 유한 킴벌리와 유한양행, 유한 관련된 그 많은 주식들을 다 기부를 했어요. 그렇구나.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제 매년 그 대학과 이제 그 학교들의 이득이 배당금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한양행을 통해서 유한공고나 유한 대학에만 가는 돈이 1년에 한 3억 이상 되는 걸로 알아요. 그 배당금만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 유일한 박사님이 생각했던 건 뭐냐? 근로자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열심히 하는 것과 근로자가 열심히 하는 건 달라요. 어떻게 근로자가 열심히 하게 만들까? 그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개혁일보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게 일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러면 인센티브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그들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유한양행 어떻게 돼 있냐? 그 직원들에게 상당 부분 우리 사주를 통해서 주식의 지분을 갖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계공학 쪽에 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다른 회사를 다녀보면 유한양행의 이 제조 분야의 직원들은 문제 해결력이 전혀 달라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팀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주 신속하게 최적의 안을 내놓고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 이 회사가 지금 커야 회사가 더 커야 내가 받는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늘어나죠. 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거기에 근로자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뭐 인센티브 같은 개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식회사가 처음 설립된 이런 취지와 목적, 그렇죠. 그리고 배경,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조금은 긴 설명이었지만 네. 굉장히 요약적으로 잘해주셨고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취지를 뒤로 제쳐두고 심지어는 이 내용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죠. 모른 채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고 있고 그렇죠. 내가 거기서 직원으로서 일한다는 그런 멤버십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멤버십은 없는 거예요. 멤버십은 없고 그냥 혼자 사행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사행심만 남아 있는. 그러므로 이거는 투자가 될 수가 없고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뭔 차를 사든 집을 사든지 간에 차 사고 집 사고 밥 살 돈이 없으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차 사고 집 사고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주식을 해서 주식회사에 내가 경영자 마음으로 거기다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게 내 전 재산이야. 그러면은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이고 뭐고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청지기 의식으로선 너무 잘못된 기형적인 이거는 사행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고 중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를 왜 우리가 주식을 사줘야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방송국 여기도 우리 협찬하는 왼손 스튜디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이 방송국을 하고 싶은데 내 직업은 지금 따로 있어. 네.
회사를 다녀. 그래서 넥타이 메고 회사를 다녀야 돼. 근데 나는 이런 방송을 좀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우리 홍 감독님이 주식 상장을 딱 했어. 네. 그러면 내가 이 왼손 스튜디오가 어떤 방송국이냐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가서 하고 싶은데 나 대신 홍 감독님이 잘해줄 것 같아. 그러면 왼손 거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주는 거야. 그죠. 사가지고 나는 넥타이 메고 셀러리맨으로 회사를 다니지만 이 사업체도 내가 지분을 가지고 함께 공동 경영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죠,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방송국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왼손 스튜디오가 어떤 쪽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지, 그렇죠.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홍 사장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 거, 아닌 것 같아, 빼. 단타. 그러면 홍 감독님 나중에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이게 투기야. 그렇죠. 이게 투기야. 맞습니다. 그죠? 예.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왼손에 와서 10원도 안 내고 이렇게 매주 촬영하지만 예. 우리 얼굴 볼 수 있거든. 그렇죠. 이게 투자예요. 예. 예. 맞습니다. 얼굴 볼 수 있냐 이거야. 그렇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넣었다 뺐다, 담갔다 뺐다. 네. 이러면 소위 배도자가 됐다, 배당자가 됐다, 배도자가 됐다, 예. 배당자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투자와 투기의 차이다. 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넣었다. 근데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투기가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내 거의 일부를 딱 지원하는 거. 근데 그 사람 얼굴을 알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얼굴을 볼 수 있을 때 그거는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도 없으면서 그냥 온갖 걸 다 땡겨가지고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행위는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한석규는 자, 그러면 질문이 제가 또 생기는 게 뭐냐? 예, 그렇다면 내 돈을 전부 다 넣지는 않는 상황에서 내가 버는 돈의 한 3분의 1 정도를 계속 주식에 넣는 거. 그럼 그건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저기에 필요한 거죠. 뭐죠? 역시 장타냐 단타냐 이게 중요해. 만약에 단타로 넣을 것 같으면 그것도 투기가 되는 거야. 어쩌면은 홀짜 게임이 되는 거니까. 홀짜 게임이 되는 거고 그거는 잘못하면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고 오징어 게임 하는 잘못하면 진짜 목숨 걸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넣었다 뺐다 이렇게만 안 할 자신이 있다면 적금 붓듯이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는 건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 생각해.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주식 시스템이랑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같은 범주에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가 있을 때 그 회사의 지분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회사가 독점권을 가지는 거를 분배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치 자본주의에 의해서 부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폐단이 생기잖아요. 그를 방지해서 뭐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대안들이 나왔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완책으로 주식 시스템이 있고 그 주식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도 조금씩 그 일정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조금씩 그런 분야를 내가 투자를 해놓는다면 내가 보았던 내가 생각했던 그 분야가 정말로 성장하는지 떨어지는지 배울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축의 한 개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일단 탐욕 투기를 조장하는 우리 안의 마음의 탐욕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탐욕. 문제지. 탐욕, 탐심. 그러면은 중독. 이게 문제인 거지. 중독. 이거야 단타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증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를 안 보면 안 돼 막. 일하면서도 막 이거 중독이잖아. 이거. 그럴 거 막 처음에 좀 재미 봐가지고 막 해가지고 완전 뭐 증권 막 주식 전도사 돼가지고 너도 해봐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어떻게 됐어? 망했어. 이런 사람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차라리 그 시간 막 이렇게 여기 신경 쓰고 막 증권 계속 실시간 확인하고 막 올랐다 내렸다 막 뭐 토끼 모양이 됐다 뭐 코끼리 모양이 됐다. 어깨 모양. 이거 어깨 모양. 어깨 올라간다 이제 모가지다. 그거 그림 그리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그림 그려 팔아. 그럼 돈 더 벌었을 거야. 그 그림 그리고 있을 시간에
그리고 본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그림 그리지 말고 뭐 네. 코끼리 그리고 고양이 귀 그리고 그러지 말고 네.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야. 미친 거야. 벌써. 그러니까는 이게 단타와 장타와 이게 정말 내 주식이냐 부식이냐. 주식은 부식이 돼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어? 주식한테 밥 얘기를 왜 하지? 주식. 야 진짜 안 주된 통한다 식사. 정말. 아까 안 웃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뻘쭘해.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개국일보. 주식은 밥이고 주식은 부식이다.